자, 이제 1주차 마지막 3차 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시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죠. 자, 마지막 3차 시에는 면접 시험에 임하는 기본 자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의 아까 핵심, 본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면접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죠? 필기 시험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필기 시험 먼저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또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필기 시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죠? 것들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소년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 인성, 태도, 예? 모범이 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오히려 정답이 있는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면접 시험에는. 또한, 면접 시험이라는 것은요, 면접위원과 면대면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받고 답하는 질의응답, 면대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강의실에서는 연습할 때는 잘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익숙한 공간이고죠. 익숙한 얼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죠? 면접 시험 당일날 낯선 곳에, 그죠? 처음 보는 면접위원 앞에서 긴장하고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공포까지 느끼는 것들이 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지게 되는 불합격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필기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면대면을 보고서 좀 알아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면접 시험도, 그죠? 모든 거를 그 짧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에 이 응시자의 어떤 모든 면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면접 과정에도 면접위원의 재량이, 그죠? 느낌이 안타깝지만 첫인상이 뭔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면접 시험의 질문들은 정답이 있는 질문보다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죠? 이런 면에서, 그죠? 내가 어떻게 답하는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현장에 가서는 매우 떨리고, 그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막 질문을 받으면, 그죠? 난생 처음 질문을, 생각지 못했던 걸 받게 되면, 더 떨리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준비해서요, A라는 걸 준비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A 다시처럼 약간 또 A 다시 다시 혹은 뭐 스몰 A 이런 형태로 본질적인 거는 A라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질문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달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응시자들도 약간씩 그 질문에 맞춰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적절히 답변하면 된다. 그러려면 질문을 잘 들어야 되겠고 면접 시험의 이러한 성격 포인트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한번 면접위원이 되었다. 면접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조금 답변하는 내용이 부족하지만, 막 청소년 지도사를 꼭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열정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합격시켜 줄 만한 뭔가 이점을 그래도 줄 만한 근거, 뭔가를 보여주길 바라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필해야죠. 어필해야죠. 자, 면접 시험과 관련해서 합격하는 방법을 100%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100%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아는 질문을 내 바로 앞조에서 다 나왔는데 하필 나한테는 전혀 새로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면접위원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 합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100% 떨어질까? 일단 이것만 피하고 보자. 그죠? 왜? 합격률이 전국 평균으로는 한 70% 나오고 우리 대학교 우리 선배들은 80% 이상 90% 정도까지 합격률을 보인 적도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떨어지지 않는 거, 그죠? 떨어지는 것만 피하면 일단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 떨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00% 떨어지는 방법 첫 번째, 면접위원의 아이 컨택. 그러니까 면접위원을 쳐다보지 않고 답변을 하면, 그죠?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듣고요. 그죠? 또 답변할 때 면접위원들에게 시선을 주고 그죠?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하지 않고 딴 데 보고 아래 보고 그죠? 눈 감고 이렇게 답변하면 100% 떨어집니다. 두 번째, 아무런 답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100%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내 답은 정해져 있다. 내가 답할 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딱 맞는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동문서답, 딴 대답, 질문과 다른 답변, 응답을 2번 이상 계속하면 떨어집니다. 그죠? 세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접위원이 자꾸 내 생각과 다른 질문의 취지나 뭐 다른 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면접위원과 싸워요. 논쟁해요. 그죠? 면접위원 보고, 그죠? 선생님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다. 이게 싸워. 논쟁해요. 면접위원은. 그러면 떨어집니다. 면접시험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주 기상천외한 어떤 답변으로서 내가 공부가 미흡한 거를 내가 좀 어떻게 보상받고자 뭔가 도전해 보려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접 시험은 그런 도박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요지 정확히 파악해서 동문서답 안 해야 되고요. 틀린 답을 하는 것보다 그죠? 무응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답변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자, 쳐다보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 컨택이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또 막상 또 하시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연습을 사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 눈을 딱 쳐다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눈 아래, 그죠? 코 부분이랄지 인중 정도까지 이 입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아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코 부위 정도, 그죠? 요 정도를 쳐다본다라고 하면 일정한 거리만 있으면 적절한 아이 컨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틀린 답이라 하더라도 그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진짜 모르는 때는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냥 모른다고 끝나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지만 뭐예요? 제가 이 준비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 면접 시험 끝나자마자 적어도 공부를 했으면 어느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봐서 꼭 확인해 두겠습니다. 꼭 숙지해 두겠습니다. 다시 살펴봐서 꼭 익혀 두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모른다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시겠죠? 절대 면접위원과 싸움, 논쟁. 그래서 면접위원과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지역적인 어떤 고질적인 어떤 이런 그죠? 논쟁거리는 답변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답을 하시면은 안 된다. 면접 시험은 도박이 아니다. 자, 면접 시험장의 배치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 어떤 문이 공간이 있겠고요. 그죠? 좀 넓어요. 보통은 이제 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그죠? 그랬을 때 이 들어가는 순간에서부터 면접을 마치고 다시 나올 때까지, 심지어는 나와서까지도 예, 유의하셔야 됩니다. 면접 시험 잘 못 봤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 끝나고 나오자마자 막 AXX 막 이렇게 그죠? 아이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면접위원들한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런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 막 나온다든지 욕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면접 현장에서는 어떻게요? 누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섞여 있고 그죠? 못한 사람이 누구다는 거 알면요. 본인이 A 떨어졌다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나가버리면 진짜 떨어뜨리죠. 아니 본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와서 또 한참 동안 그죠? 완전히 좀 거리가 멀어질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 대개의 경우 앞에 테이블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없다는 것도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 앞에는 앞에서 우리 보여드렸던 면접 채점표 있잖아요. 이 채점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위원 쪽에는 테이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거리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생각보다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대개의 경우 면접위원 3인, 우리 응시자 3사람이 하고, 마지막 순서 정도의 인원이 안 맞을 때 2사람이 됐건, 4사람이 됐건, 1사람이 됐건, 뭐 이렇게 이제 3명에서 틀어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3대3 이런 형식으로 1개 조 팀이 돼서 한 15분, 길어도 20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동안 면접 시험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면접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네. 제일 많은 게 통상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학의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또 들어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또 이런 뭐 이제 학교에 계시고 공부 박사 이런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이런 데에 관장님이나 그죠? 국장님 이상의 좀 고위 그 중간 관리자급 분들이 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 이걸 관계하는 여가부라든지 도나 이런 쪽에 청소년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류거든요. 그래서 3사람을 좀 섞어요, 보면은. 교수만 3명을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섞으려고 합니다. 그죠?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 각각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선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은요, 대개의 경우,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교수가 되려면은 이제 한 30대에만 교수가 돼도 일찍 되는 거거든요. 아주 일찍. 그러니까 연령이 교수님들은 좀 꽤 있다. 50대 이후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이 일반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간 보수적인 경향들이 더 생겨나요. 보통은 그래서 좀 보수적인 입장일 것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세부 전공에 따라서는요, 교수님들이 앉아 있는다고 해도 영역별로 정책적이고 막 이런 프로그램적인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발달 이론이라든가 뭐, 예, 심리적 발달, 어떤 청소년의 발달 단계라든가 막 인행사에서 나왔던 여러 이론적인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의 세부 전공이 교육학이냐, 심리학이냐, 사회복지학이냐, 예, 뭐 사회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본인이 예, 전문가라고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하고는 싸우면은 예,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언쟁, 논쟁, 그죠? 좀 비판적인 접근은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죠?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좀 겸손하게 접근하는 거. 특히 잘난 척. 나 진짜 준비 많이 해가지고요. 예, 나 엄청 많이 알아요. 나 여기 전문가예요. 이런 식으로
예, 너무 과도하게 오버해서 접근하면 오히려 예, 떨어질 수가 있어. 두 번째 현장 전문가는요, 특히 국립 뭐 수련원의 예, 어떤 과장, 뭐 팀장, 그 조금 관리자급 이상들이 오십니다. 지방에 있는 수련원이나 이런 데서는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요. 유명한 청소년 단체에서도 또 관리자급 이상들이 보통 나오는데 연령이 이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 비해서는 약간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젊은 분들은 현업에서 지금 지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고 싶으냐라는 거죠. 실제 조금 대처하기 힘든, 지도하기 힘든 예? 청소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뭐 예. 그래서 복장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죠. 청소년 기관시설 단체는 막 남자 지도자들이 넥타이 매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양복 안 입고. 왜냐하면 청소년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좀 더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을 좀 살펴보면 아 이분이 교수님이나 이런 쪽일까 아니면 현장에 어떤 우리 이 현장의 시설에 있는 관리자들일까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최근 이슈나 이런 거에 민감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집 주변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를 한번 방문하셔서요. 분위기도 보시고 뭐 저나 이런 또 통해서 졸업 선배가 일하는 곳이면 좀 한번 예, 면접 시험의 실제 분위기는 어땠는지 최근에 지금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물어서 좀 정리해 놓고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기가 좀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면서 예, 예, 자연스럽게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과 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 시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런 어느 수련관에서 자기가 예, 좀 봉사를 했었다든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 자원활동가로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필요시에 지금 어디가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지금 면접시험에서는 특정인이다 특정 학교다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역이라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그죠 어디 수련관 아니면 문화예술 이런 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죠 뭐 1박 2일 2박 3일짜리였다든지 아니면 당일 프로그램이었다든지 내가 어떤 역할로서 봉사를 했다, 자원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필요시에 답변할 수 있게끔 무기로 준비해 가는 것도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이제 관계 공무원, 그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예, 이분들은 정책이나 법령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최근 의미 있게 개정된 내용이 있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 뉴스에 날 정도로 뭔가 뜨거운, 그죠?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예,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복장과 외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장과 외모는 그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정답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 어떤 고려 사항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면접 시험이라는 걸 측면을 봐서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는 정장을 착 갖춰 입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정장 깔끔한 좀 너무 아저씨 같지는 않은 예 너무 이렇게 나이 든 것 같지는 않은 정장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또 아까 현장에 이제 중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오시는데 막 너무 막 아저씨 같거나 너무 나이가 있는 정장들을 입고 오면 아니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 일,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그죠? 옷 차림이나 스타일이 왜 이렇지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편안한 복장, 그냥 일반 학교 다닐 때 입던 편안한 복장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튀지 않는 수준으로, 그죠? 너무 튀지 않는 수준으로 단정하게 보이는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조심할 거는요, 그냥 가능하면 귀걸이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피어싱이라고 하는 아주 막, 그죠?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거나 무시무시한 게 막 이렇게 꽂혀져 있거나 이렇다든지, 너무 화려한 귀걸이, 목걸이, 큰 반지나 목걸이나 이 뭐 팔찌 막, 그죠? 막 금붙이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은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이게 면접에서 어떤 용모나 이런 거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면접위원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쪼리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다음에 주의할 게요. 여러분 옷 중에 깔끔해 보여서 입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입었어요. 근데 뭐 우길승천기 그죠? 일본 제국주의를 뜻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영어 프린트가 돼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욕설이라든지 말이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옷 중에도 그런 게 프린트돼 있는 인쇄돼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안 좋은 의미는 없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헤어스타일 면에서도 너무 짧거나 반항한다 그러죠 옛날에 너무 긴 거는 안 좋다 그죠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몸에 문신 타투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뭐 이제 조폭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있겠고 뭐 패션이라고 해서 레터링이라고 글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면접 시험에서는 예 드러나지 않게 그죠? 좀 적절하게 복장으로 가려보는 것이 좋겠고 근데 위치가 문신이나 타투 위치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뭐 확률은 낮습니다만은 그런 문신 타투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의 대비책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성의 경우 짧은 치마, 그냥 아예 치마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치마를 입으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면접 시험장에서 앞에 가림막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치마를 입으면은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 면접에 답변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요즘에 네일 아트나 이게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뭐랄까 가지런히 손을 놓는데 손톱에 너무 화려하게 돼 있다든지 하면 청소년 지도사가 될 어떤 여기 지원한 게 맞나? 이런 또 의문이 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발의 경우도 너무 높은 하일, 킬힐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안 된다. 그래서 구두 적당한 굽에 낮은 걸 신든지 운동화 같은 것들이 일반적 수준에서 적절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 여러분 선배들 한번 연습시켰던 자료인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검정옷, 그죠? 친구를 잠깐 살펴봐 주세요. 이제 이 좌측에 있는, 그죠? 여학생, 만학도 여학생이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학생 둘이 잘 듣고 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자, 제가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조금 시간이,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남학생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자세가 어떤지
내가 면접에 임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제가 학생이, 이 학생 아주 모범적이고 진짜 열심히 준비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합격도 했고요. 당연히. 자, 지금 잠깐 끊었는데요. 이 학생의 특징을 이때 발견했어요. 이 긴장을 하니까 본인의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이건 본인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제스처가 취해진다라는 것을, 이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고, 우리 이 친구에게 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그쵸?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의식적으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면접 시험에 합격을 다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길게 보실 것 없고, 벌써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맨 좌측에 있는, 그죠? 우리 이 친구. 그죠? 좀 벌써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여기. 예. 모의 면접이니까 실전하고 똑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예.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또 청바지의 형태도 또 사실 이렇게 색이 바랜, 그죠? 컬러가 일부러 빠지게 만든 옷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상시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적어도 면접 장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학생의 경우에도요, 면접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조금 불편해 보이는, 의상을 입고 왔죠. 지금은 모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전에 갔을 때는 이 다리의 모양이나 다리가 혹시 벌어지진 않았을지 뭐 이런 게 신경 쓰이다 보면, 면접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헤어 같은 경우가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단정하게 좀 묶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은 면접의 용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영상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3명이 있죠. 어, 제가 조금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자, 보세요. 우리 이 친구는 지금 옆에서 이게 안 보이지만 우리 동료 친구들이 이 면접 연습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뭐예요? 예, 어색하잖아요.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신경 쓰이니까 시선 처리를 그쪽으로 해버리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고개를 또 푹 숙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굉장히 답변을 잘 못했구나. 그죠? 아이고, 나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어떤 몸짓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친하고 서로 단짝 친구들이지만, 안타깝지만 면접의 자세로서는 이 친구가 제일 좀 부적절하다. 이런 면들은요, 모이면, 우리도 이제 실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5주짜까지 이 블렌디드니까 이 온라인으로 준비를 충실히 하고, 마지막 그 5번, 근데 이제 사실은 집중해서 한 3번 정도예요. 이 집중해서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 진짜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강사님이 이 전문 그 면접 시험에 아주 지도를 해주신,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 지도해주신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격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에는 실제처럼 진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진짜로 지금 진짜 면접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짜가 아니니까 장난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예, 어렵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복장과 용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예, 챙겨야 할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다음 면접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질문, 답변 시 시선은 면접위원, 면접관을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 컨택이라는 거죠. 다만 째려보는, 흘기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관의 코나 여기 인중 부분을 보면, 그죠? 눈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절히 시선을,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위원, 면접관의 질문이라든지 혹은 옆에 친구가 답변하는 것도 유심히 잘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아주 쬐끔씩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예,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으로 살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한눈 팔지 마시고, 그랬을 때, 예, 좋은 자세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질문 내용에 가볍게 공감하면서, 그렇죠? 예, 마음속으로는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죠. 질문을 받으면 잘 아이 컨택하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잘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 사람, 우리 옆 친구가, 예, 응시생이 답변을 할 때에도, 예, 가볍게, 예,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공감 표시하는 것, 진지한 모습으로 연출을 좀 하셔야 된다. 주의할 거, 옆 사람이 틀린 대답을 할 때도 막 웃거나 이러는 걸 좀 안 하는 게 좋죠. 진지하게. 진지함. 이건 굉장히 연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출. 그죠? 좀 말도 안 되는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막 거기서 웃어버렸을 때, 그걸 그냥, 예, 넘어가 주는 분도 계시지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눈을 특히 시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흘긴다, 위아래로 훑어본다, 막, 예, 뚫어지게 그냥 쳐다본다, 째려보는 식으로요. 예? 그다음 너무 긴장한 게 티가 팍팍 나는 게 눈이 막 떨리듯이 너무 깜빡거린다. 눈동자 있죠? 눈알을 돌린다 하잖아요. 눈동자가 막 너무, 예, 흔들린다. 이런 것들은 불안이나 이런 공격이나 이런 느낌을 주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시험 내에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침착하면서 시종 일관되게 밝은 표정을 약간 지어주시는 게 좋다. 여러분 너무 오버하면 이거 저기 도박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지 않다. 위험하다. 그러나 답변할 때는요, 작은, 예, 모기 소리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평소보다 약간 톤을 올리고 약간 소리 음량을 키워서,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다. 조금, 근데 너무 큰 소리는 안 되고요. 근데 평소보다는 좀 크고, 예, 자신 있게.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가 아니라 또박또박 또렷, 그러니까 소리가 탁탁 귀에, 면접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죠? 답변의 길이가요, 너무 길면 중간에 짤로 들어옵니다, 면접관이. 그러면 당황이 돼요, 이제.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짧으면 추가 질문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적당하게, 그죠? 너무 길면 잘리고 너무 짧아도 확인 질문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과장하거나 실제 자기 경험도 아니고만 한데 거짓으로 허위 이런 대답하는 거는 안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이것도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불합격 확률이 커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그죠? 모든 전 과정이 면접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면서부터, 그죠? 퇴장, 그리고 나가서까지도. 탄식을 하거나, 그렇죠? 뭐 욕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 나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예. 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 우리 3차 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면접 시험 전반을 좀 가이드 해드렸죠. 개관해 드렸습니다.
공고문하고 요강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 살펴봐 드렸고, 면접 시험이라는 어떤 본질, 핵심, 기본적인 성격, 그죠?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1주차에서 다룬 겁니다. 지금 한 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블렌디드는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은 우리 LMS 시스템을 활용해서 금요일마다 탑재가 될 것이고요. 그래도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로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출석 인정 기간은 그렇고 일주일 지나도 학습은 계속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아주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